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내년이면 우리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예산 476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이 5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은 9.7%인데 내년은 7.3%, 내후년은 6.2%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빚을 내서 지출을 메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9.5%였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이 4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청와대는 이 긍정적인 일자리 전망을 이어갔군요. 네, 어제 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 동향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정 수석은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개선돼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최근 취업자 증가폭 보면 2월 26만 명, 3월 25만 명, 4월 17만 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9만 7천 명보다 2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 수석은 이 같은 증가세가 이제 정부의 제2벤처 붐 정책과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이 지금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다 보니 이 분야에 취업한 분들이 큰 고통을 또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의 정책 방향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두 번째 사례가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경북 구미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공장이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의 일자리 판단이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낙관론과 달리 지금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그 60대 이상 되는 노인들의 그 단기 일자리고요.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19개월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25%가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고용 상황이 희망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 설명과는 현실이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인데요. 이 연구원 측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8%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또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잠재 성장률이 2.3%로 더 낮아지고 2030년대 들어서는 아예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연구원 측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 공급 부문, 즉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를 통해서 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늘리고 또 기업들도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